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선 사법 리스크가 없다. 정치 탄압, 타박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없던 증인이 나타났다. 없던 증언이 나타났다. 라며 수사 조작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글쎄요, 이게 정치 탄압을 넘어서 수사 조작. 이건 더 나아간 이야기인데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수사 기록이 10,000쪽이 넘는다고 해요. 함께 보시죠. 대장동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어제 이재명 대표 첫 재판이었죠.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검찰 측 기록이 방대하다,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 재판 시작 5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목요일쯤부터 검토를 시작을 했는데 기록 양이 워낙 방대합니다. 그 부분이 검토가 끝나야 저희가 공소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사건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표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있으시죠? 부인하는 입장이죠. 공선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죠. 그럼 어떤 근거로? 자, 마치겠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상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근거로 혐의를 부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거짓말이다, 사실이다의 여부가 아닌 것 같아요. 들어보면. 자, 그럼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 관련 재판 시작됐는데 이거 야당 탄압 이런 식으로 좀 보고 계신가요? SNS에 조작 수사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공유하셨던데요. 그 공유하신 배경이 좀 있을까요, 대표님? 자, 1층에 있어요? 침묵했습니다. 다만 SNS에 조작 수사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조작하고 있다 라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정치 탄압과도 또 별개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 입장입니다. 자, 국가수사본부장이 성남FC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국감 때 얘기했죠. 이재명 대표는 수년간 수사했는데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조작 수사에 대비하는 이유다 라며 경찰의 이야기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조작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비판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허위사실 공포 혐의잖아요. 물론 이제 성남FC 관련된 건 다른 얘기지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지만 수사를 조작한다라는 것과 앞서 이제 변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유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뉘앙스예요. 네.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수사기관이 수사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과 더 엄밀히 말하면 여권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는 얘기 다 다른 얘기인데, 그중에서 가장 강도 높은 얘기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조작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얘기를 꺼내드렸어요. 야,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대명천지 수사기관이 수사를 조작한다? 어떤 취지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보니까 지금 이제 본인과 관련된 수사 범주 또 사건의 건수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은 A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C 부분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예.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변호사는 너무 기록이 방대해서 뭔 내용이 있는지도 아직 못했다. 그래서 다음 달로 공판 준비 기일을 더 연장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당신이 고 김문기 씨를 부인하는 것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다.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조작과 관련된 부분은 성남FC 부분 전혀 다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를 받으러 들어간, 조사를 받으러 들어간 사람이 실제 없었던 얘기를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은 그런 거죠. 사실은 단순히 선의로 말하자면 성남FC를 지원한 것을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왜곡하고 있다. 대가성이 없었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쟁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하고 전혀 다른 건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연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뭐 시장 시절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어쨌든 현 정권이 본인을 잡아 넣기 위해서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보복이고 공작 수사라는 이미지를 드세우기 위한 그런 의도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정익준 변호사님, 네. 수사 조작에 대비해야 된다. 이건 사실은 뭐랄까요? 독재 시대 때 안기부나 공안 정권에서 한때 그때도 아마 굉장히 이 수사 조작에 대해서 야당이 뭐 탄압이 거셌는데 국민적인 어떤 저항이 있었는데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 수사 조작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참 이재명 대표는 문제의 핵심을 살짝 돌리는데 아주 능숙한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 포함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느냐, 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SNS에다가 수사가 조작됐다, 조작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조작을 했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고 조작 수사라고 하는 건 성남 FC거든요. 이전에 경찰 단계에서 나오지 않았던 증언들이 이제 검찰 단계 그다음에 새로 이제 그 조사하는 관계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 FC가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그야말로 이제 그 SNS를 조작해가지고 국민들의 그 관심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단적으로 김문기 씨와 관련해 가지고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이미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돌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 모른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참 기억력이 선택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옛날에 SNS 올릴 때는 자기가 성남시장 할 때 100만 원 예산 집행한 것도 내가 꼼꼼히 다 챙긴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렇게 유능하다라고 했다가 김문기도 모른다. 아태업 회장도 모른다. 굉장히 선택적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한 날이 언제냐면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상을 떠난 그 다음 날이거든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기억이 안 나도 저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은 안 나던 기억도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모른다라고 하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말인가. 일단 그런 생각이 누구나 다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중앙지검장도 공직선거법 이거 반드시 유죄 나올 것 같습니다. 자신감 비추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검사장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신감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힘들겠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기는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중앙검사장의 그 말에 훨씬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